영어 강사는 간호사, 그리고 의사이다. 언어학자, 뇌과학자, 진화심리학자 등등 많은 전문가와 전문 지식이 없는 수강생들 사이에서 최신의 정보를 적용한 구체적인 적용 툴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비슷합니다. 한때 유튜브에서 일부 의사들이 주장한 아스피린이 혈액을 맑게 해서 뇌출혈 등등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스피린이 그런데 아스피린이 저렴해서 그 효능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최신 정보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은데요. 하지만 탄력 없는 혈액순환이 갑자기 빨라지면 맑은 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혈관이 터질 수 있다는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결국에 WHO는 대량의 샘플과 오랜 기간에 걸쳐 한 연구 결과를 아스피린이 의사의 처방으로 적절하게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권장하는 걸로 끝이 났죠. 그리고 결국에는 유튜브의 의사들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어차피 개인의 경험이고 좀 알고 있는 것뿐이고 WHO는 대량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샘플을 갖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믿을 만한 거죠. 그러나 개인의 데이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 이 얘기를 듣고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람이 아스피린을 과다하게 복용했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피가 맑아진다는 얘기는 혈관이 터질 수 있어요. 모세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후 요즘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럼 한때 뜨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도 잘못된 정보를 쉽게 전파할 수 있어요. 결국 전문가가 자신의 그거에 대한 것이 이게 주류가 맞나? 이게 검증됐나? 기타 등등을 확실히 파악하지 않고 그냥 전달해버리면 바로 손해를 보는 건, 피해를 보는 건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시청자는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에 쉽게 확신하고 과량의 약을 투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또 하나의 사례가 암 치료의 강아지 구충제 페벤다졸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페벤다졸은 효과가 있다고 근거 없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이 퍼져나갔어요. 개인의 경험이야 근거는 전부 다. 그래서 개그맨 김철민 씨가 4주 동안 복용 후 통증이 개선되었다며 가장 위험한 간증 같은 경험이라고 할까요? 경험상의 확신이 겨우 더 논란이 되었고 결국 효과 없다고 본인도 인정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이거는 플래시보라고 하죠. 약을 복용하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것이 작용해서 실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통증이 개선되거나 좀 개선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례는 되게 많아요. 갑자기 통증이 완화되거나 뭐 그런 것들. 이거를 플래시보 효과라 그래요. 위약 효과라고 하죠. 가짜 약인데 효과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 우리의 심리적인 것이 작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어 강의로 가볼게요. 영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언어는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단어 암기, 발음, 연음도 학습시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크레이지 잉글리시라고 유명했어요. 이거 크레이지 잉글리시 중국의 뭐뭐뭐 영어 강사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크레이지 잉글리시라는 건 뭐냐면 그냥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영어를. 아니면 보이가 아니라 I'm a boy 이러면서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영어를 소리친다, 말한다. 그거 효과가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효과가 있죠. 단어 암기 하시면 효과가 있어요. 문제는 효율성이죠. 내가 1000시간에 투자를 했는데 효용성은 1시간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학습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요. 이것도 위험한 크레이지 잉글리시도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쉐도잉이에요. 같은 거예요. 어쨌든 쉐도잉도 검증이 한 번도 된 적도 없으며
언어학자 누구도 쉐도잉에 대해서 검증할 생각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학습하는 여러분들은 유튜브만 보면 다 쉐도잉 하니까 이게 무슨 검증된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 구충제하고 다를 바 없어요.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긴 하는 거니까요. 구문독해. 뭐 영작도 시키죠.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또 누가 이렇게 해서 연구에 성공했다고 하면 특히 유명 연예인이면 마구잡이 따라하죠. 근데 결국엔 유명 연예인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돈을 벌어요. 책을 팔아서 또는 강의 또는 방송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효과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실패할 겁니다. 그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매년 수십 년 반복됐던 사례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자, 그러다 대부분 포기합니다. 개인의 경험은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관계를 알 수 없어요. 그냥 느낌상의 느낌이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여러분은 혹시 하는 생각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 연예인도 했는데 나도 하겠지라는 그렇게 접근하지만 대부분 가짜예요. 왜 가짜죠?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영어인 언어를 어떻게 습득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언어학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화심리학자, 뇌과학자, 언어학 등등에서 주류가 선택한 핵심적인 내용은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죠? 인정하는 거? 바로 언어는 본능이다. 타고난 것이다. 이거는 인정을 해요, 다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학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인정이 된 상태예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모든 영어 강의는 유사 과학이나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영어 강의를 듣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여러분들은 유사과학이나 사이비 종교 같은 강의를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걸으시죠? 혹시 걸음을 배워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걸음을 learn to 배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언어도. 자, 간호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Nurse, 간호사는 hold pivotal position,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In the mental health care structures, 정신 건강을 케어하는 구조에서 and placed in the center of the communication network. 그들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핵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Probably because of,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그들의 high degree contact with patients, 높은 정도의 환자의 그런 접촉 뿐만 아니라 벌써 because they have a well-developed relationship, 잘 발달된 관계, as a professional, 다른 전문가와의 관계도 잘 발달돼 있죠. 동시에 중간자란 얘기죠.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nurse는 play crucial role,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학문 간의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hey have a mediating role, 바로 그들은 중간자 역할을 하죠. Between the various groups of professional,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patient and carer, 환자와 간병인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합니다. This involves translating, 이것이 바로 뭐를 수반합니까? Translat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groups, 그룹 간의 그런 소통을 into language, 그 커뮤니케이션 언어로 바꿔줘요. This is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고 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To people who have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understanding,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면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죠. 과학, 철학, 기타 등등. mental health problem. 자, 정신 건강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This is a highly sensitive, skilled task. 이것이 매우 sensitive, 섬세하면서도 스킬이 있는 일이죠.
그래서 require a high level attention, 높은 레벨의 집중을 요합니다. alternative view, 대안이 되는 견해에 대해서 높은 attention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high level understanding, 아주 높은 이해도,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높은 이해를 또 필요로 합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영어 강사라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대안이 되는 견해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해했을 때만이 높은 관심도를 갖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의 강의가 100% 정답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나마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대부분의 강의는 라틴어 강의예요. 라틴어 강의라는 건 고대 천년부터 시작된 강의로서 아실 겁니다. 전통적 학습법, 문법 위주, 그리고 독해 위주죠. 한마디로 번역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라틴어를 배웠던 그 당시에는 매체가 뭐밖에 없습니까? 종이밖에 없어요. 종이 말고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종이에 대한 어떤 것들은 번역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법과 단어 암기 같은 그런 형식으로 완벽하게 번역 위주로 되어 있었던 학습법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종이가 여러분이 원하는 매체는 아니잖아요. 종이도 있지만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든 서로 직접 만나 소통하죠. 옛날같이 해외를 나가는 게 어렵지 않고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만 따지더라도 해외 나가기 되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사람을 만날 일이 없고요. 유튜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TV가 없었기 때문에 영어를 들을 이유도 없었어요. 지금 시대가 바로 종이에서 뭘 바뀌었으니까 매체가 시청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청각에 관련된 영어를 할 수밖에 없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종이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다. 그러니 뭐가 문제다? 지체된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호사도 영어 강사도 간호사나 의사라고 보신다면 최신의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그게 맞나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잘못해가지고 강아지 구충제를 먹인다는 등 아셨죠? 아스피린을 대량으로 먹인다는 등 이런 것들은 우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죠.